오늘 이 시간에는 득기란 어떻게 오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얻을 득자, 기운기자, 기를 얻는다. 어떠한 상태에서 기를 느낄 수 있고 기가 이렇게 축기가 모아지는가 하는 그러한 상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정보를 받아들이는 부분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여지고, 이러한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잠재의식에 쌓인다는 거죠. 이런 잠재의식에 쌓이는 부분을 다 백지화 시킨다고 했을 때 무엇이 남겠는가,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무아의 세계라고 하는 이 수련을 통해서 추구하는 무아의 경지라고 하는 부분하고 부분화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베타 상태 현실, 외부 의식 수준 현실의 세계는 지금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그러한 세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알파 상태라고 하는 부분은 꿈을 꿀 때 수면 중에 흑백 꿈을 꾸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세타 상태는 총천연색 꿈을 꾸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되고요. 이런 델타 상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의식의 세계, 정신 분석학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 세계에서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의식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 것들이 여기 잠재의식에 쌓이게 되는데, 이런 쌓이는 것을 통해서 밖으로 행동 양태가 결정이 되고, 또 안으로도 어떤 나라고 하는 집적체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련을 통해서 이러한 쌓인 집적체들을 지울 수만 있다면, 또 지운다면 우리가 있는 그 자체로, 존재 자체로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자기의 어떤 분별 조절 통제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도표로 보시면, 이 도표는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인위적 수련, 무의적 수련 이렇게 했는데, 이 도표를 그냥 위로, 이 연법을 위로 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모래시계와 같은 어떤 그런 형상이 되지요. 그러면 이 모래시계를 뒤집었다고, 위에 내용물이 모래가 많이 있다고 했을 때는 이 밑에 모래가 없겠죠. 반대로 이 밑에가 모래가 많이 있을 때는 위에가 모래가 없는 상태가 되고, 그러니까 서로 상반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장점은 집중이요, 단점 혼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의식의 에너지가 높은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물성 신경이 발달이 되어 있고, 이 감각과 사고적 행위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지나치게 업무적 중심적 성향으로 지금 현실의 어떤 그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런 관법은 장단점으로는 각성과 잡념이 있는데, 무의식의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식물성 신경이 발달이 되고, 이 직감과 이 감정적 행위로 현실적이지 못하고, 또 이 감정적이기 때문에 인간적 관계를 고려한 나머지 감정에 얽매여서 일 처리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래시계와 같이 이 대뇌를 많이 쓰는 사람과 이 복뇌를 많이 쓰는 사람, 즉 상반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동물성 신경과 식물성 신경으로 대변되는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서로 상반되기에 아까 모래시계처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열등의식 또는 열등감정, 열등기능으로 우리의 성격을 형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식의 동물적 에너지가 높을 때는 쉽게 말하면 여기에 동물성 신경 에너지가 높을 때는 열등의식 또는 열등감정, 열등기능이 이 잠재의식에 응어리져 쌓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 식물성 신경 에너지가 높을 때는 열등의식과 열등감정, 열등기능이 표출돼서 열등감에 사로잡힌다. 그러니까 서로 상반되지요. 그러니까 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 현실에서 이런 사람들은 아무 단점도 없고 아주 그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들이니까 아주 부러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잠재적으로는 그 의식이 너무 발달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거를 숨기어서 그렇지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열등 의식과 열등 감정, 열등 기능에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죠. 쌓이니까. 금방 밖으로 표출이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반대로 여기에는 그 열등 의식이 쉽게 말하면 여기 식물성 신경을 많이 쓰는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그 열등 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표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등 의식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술 먹었을 때 자기의 의식의 힘이 약해져서 어떤 그냥 장단점이 그대로 표출이 되는, 단점이 표출이 되는 그런 상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련을 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으로 하심을 하십시오.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세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는 이런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길을 느끼는 데 있어서는 이 잠재의식의 영역인데 이런 표면의식에 하면 된다라는 의식적인 기운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잠재의식에서 풀어지려고 하는 열등의식, 감정, 기능들이 이렇게 표출이 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응어리져서 그런 것들이 어떤 표면으로 나타나게 되면 질병이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면의식과 어떤 잠재의식을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어도 이상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어떤 의법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죠. 이것이 일종의 국선도의 도인도성에 나오는 우주 만유가 현실을 유지하는 것은 중기의 운영이니 해서 이 중기이라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 다음 도표를 한번 보시죠. 이것은 제3순환계 프리모 시스템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혈관계 림프계 이 혈관계 염증이라든가 림프계의 순환이 안 되어져서 질병으로까지 오기까지는 여기 프리모계라고 하는 경락 여기에는 우리의 의식과 감정과 기능의 어떤 그 흐름인데 이런 것들의 불균형 부조화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식과 감정 기능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데에서부터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수련을 하는 것이지만은 여기에 우리의 의식 또는 감정 또는 어떤 기능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조금 우리가 수련하는데 더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도표는 의식의 구조와 행동 체계입니다. 이게 의식의 구조 여기 살펴보면은 어떤 우리의 의식이
그 나오기 이전에 그런 세계, 어떤 텅 빔, 공, 비었다는 얘기예요. 순수 통합의식, 그 다음에 무심 또는 원극, 무극 또는 하나, 개념 이전은 무경계 또는 뭐 얘기하죠. 요새 here and now,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 이런 걸로 표현을 합니다만은 여기에서 의식이 전개가 되는데 실체 사고, 가치 사고, 불만 사고, 이 세 가지로 전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집적체, 즉 잠재의식, 무의식의 자리를 잡고 이런 것들이 나의 실체다라고 착각을 하고 동일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의 원인까지 이렇게 제공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고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실체 사고는 말 그대로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 사고고, 이 가치 사고는 이 실체 사고를 기반으로 해서 좋다, 싫다, 이 가치 사고는 좋다, 싫다가 있고, 그다음 불만 사고는 말 그대로 만족 또는 불만, 이런 사고가 3대 사고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있다, 없다, 소유욕 또는 배척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면 좋으면은 소유를 하려고 그러고 싫으면 배척을 하려고 하겠죠. 이런 것들이 마음대로 성취가 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지면 긴장 더 많아지니까 긴장이 무거워지니 긴장이 되어지고 또 욕구가 강화가 되겠죠. 쉽게 말하면 99선 가진 사람이 한 선 가진 사람 거를 뺏는 그런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 하는 그런 성취 긴장 욕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욕구가 소유욕이나 배척욕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고 좌절이 되어졌을 때는 어떤 상태가 되어질까요? 분노, 화가 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욕심이 이루어지면 더 성취욕, 긴장, 욕구가 강화되고, 좌절이 되면은 분노가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체 사고에 있다, 없다. 있다, 없다의 가치 사고는 거기에 가치를 매겨서 좋다, 싫다. 그 다음 불만 사고는 이거는 참 해서 만족한다. 또 이제 불만이다 하는 그런 것들로 구분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3대 악사고로 탐진치, 어리석음, 욕심 또는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무의식에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그러면 이러한 그 의식의 상태를 우리 국선도 단전 행공은 어떻게 그 처리를 수련 체계가 되어져 있는가, 수련 체계로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균형과 조화를 통해서 통제하고 조절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전회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텅, 빔, 순수, 통합의식, 원시, 이런 here and now, 무경계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주역에서 무극에서 태극이 나오고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고 했을 때 이러한 우리의 단전은 선악이 없고 청탁이 없고 후박이 없지요. 분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단전, 단전은. 그래서 여기에서 태극의 상태에서 음양으로 갈라져서, 즉 음은 인맥이고 양은 동맥이 되겠습니다. 즉 인맥이 주관하는 6개의 경락은 6장 6부 중에서 6장이 되겠습니다. 즉 장이라고 하는 쌀장자 해서 모든 영양이나 어떤 그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런 성향이 돼서 욕심하고 관련이 있죠. 우리 몸에. 그 다음에 반대로 양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에 해당이 되는, 우리 몸에서 6장 6부 중에서 부에 해당이 되는, 부는 일반적으로 비우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장하고 상대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 또 욕심이 이루어지면 더 욕심이 강화되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이 밑에 3에 해당되는 중기의 행공에 해당되는, 이거는 실체 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몸에서. 그래서 경락으로 보면 비장, 폐, 이거는 의식주에 관계되는, 실체적인 의식주에 관계되는 욕망이 만족이 되어진 긍정적인 상태,
없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반대로 즉 실체 사고에 있다 없다 중 없다에 해당하는 의식주에 관계된 욕망의 부정적인 상태, 즉 비워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2차 리듬의 감성 리듬에 해당이 되는, 이 밑에는 신체 리듬에 해당이 되겠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이오 리듬으로 비교해 봤을 때, 즉 2차 리듬에 해당하는 성적, 예술적 열정이 만족 상태는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불만족 상태는 여기에 방광과 소장 이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즉 가치사고에 좋다는 여기, 가치사고에 싫다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원기 행공에 해당하는 그런 걸로서 즉 그 바이오 리듬상으로는 명예, 자존심, 권력욕, 지식욕의 만족 상태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음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불만족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불만사고에 해당이 되는, 즉 만족이 상태, 불만족 상태. 자기 자존심이 만족이 되어졌으면 아주 거만하고 이렇게 뭐 그냥 이 간하고 심포 기능이 그런 경우로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흐르고, 또 그런 것들이 만족이 안 되어졌으면 자기 자존심이 상하면 패배의식이나 열등감 그런 것들이 팽배해짐으로써 담경이라든가 삼초경 쪽으로 에너지가 많이 흐른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 사람으로 대입을 해 본다면 성향으로 여기 비장경은 놀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폐경은 배짱이가 되고, 여기 위경은 개미가 되고, 대장경은 흥부가 되죠. 쉽게 말하면 이 놀부와 흥부하고 상대적, 이거 상반되고, 이 배짱이와 개미하고 상반된다 이거죠. 서로 호실이 된다는 얘기죠. 모래시계와 같은. 그다음 두 번째는 그 가치사고의 신장에 해당되는 그런 성향은, 즉 그 병금년전에 나오는 서문덕에 해당이 돼요. 바람둥이 있죠. 하죠. 그 다음에 심경에 해당하는 화니까 제갈공명에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방광경은 아주 냉철하고 쌀쌀맞고 잔인한 어떤 그런 조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장경은 그 황진이를 이렇게 지나가는 담 너머로 보면서 이미 내 영혼은 당신한테 들어가서 당신 나기를 힘들게 한다라는 뭐 식구가 있듯이 마음에는 있으나 힘이 없어서 이렇게 행동에 못 옮기는 서경덕이, 화담 서경덕의 어떤 그런 그 성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즉 신장과 그 신장의 그 서경덕, 서문덕하고 바람둥이 이거하고는 그 조조 방광하고 짝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갈공명하고 조조하고 짝이 되고요. 서경덕하고 서문덕하고 짝이 되고, 이렇게 서로 상반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위에는 이렇게 봐서 간 어떤에 해당되는 것은 그 관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심포는 그 뭡니까 담경은 그 장비에 해당이 되고, 삼초는 아주 쌀쌀한 기운, 예를 들어서 심포는 공자에 해당이 되고, 이 삼초는 공자와 반대되는 그런 성향의 인물이 뭐가 있을까요? 기억이 좀 제가 가물가물합니다. 하여튼 그런 상태로 이렇게 서로 상반된 인물, 이렇게 서로 반대적인 성향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균형을 맞추는, 그 다음에 조화로운 그 기운을 이렇게 추구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을 균형을 맞추는데, 물론 조신, 조식, 조심의라는 세 가지 방법을 씁니다. 이것이 이제 더 포괄적으로 한다 그러면 삼일신고에 나와 있는 금촉, 부딪힘을 금하고, 그 다음에 숨을 고르고 지각, 마음을 고르는 그런 방법으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국선도에서는 조신, 조식, 조심이라는 세 가지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합의를 시키는데, 즉 흉부로 몸으로 흐르는 기운과 두뇌로 흐르는 이런 기운, 쉽게 말해 복뇌로 흐르는 기운과 어떤 대뇌로 흐르는 기운을 합의를 시켜서 이 상중하를 하나로 일치시킨다는 거죠. 쉽게 말해 정기신을 사은행을 통일시킨다.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도표에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도표를 보면은 위에 이러한 그 사고, 이 3대 악사고를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원래의 그 텅 빈 어떤 태극의 어떤 선악, 청탁, 후각이 없는 그러한 삼진의 경지로 들어가는데 이런 세 가지 방법을 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이 혼돈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남해왕하고 북해양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즉 남해왕하고 이 혼돈 왕이 죽어버림으로 인해서 남북, 쉽게 말해 선악, 청탁, 후박이 더욱 분명해졌으나 그래서 이치가 밝은 듯 하나 다툼은 더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혼돈이라고 하는 것이 혼돈왕이 이 중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아까 우리 국선도 도인도성에 우주만유가 현실을 유지하는 것에서는 이 중기의 운용이 이 혼돈의 운용으로 인해서 이 현실이 유지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심보와 삼초, 그 명문상화지기 또는 명문군화지기로 오는, 쉽게 말하면 이 자연적인 어떤 자율적인 어떤 복뇌작용과 인위적인 대뇌작용으로 인해서 숙명과 운명이 동시에 같이 있는데 그것은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지고, 또는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에 반해서 피흉축이라고 하는, 흉은 피하고 기란 것은 추구한다 하는 두 가지가 다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그래서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어느 것이 맞고 틀린 거 잘 모르겠다, 이런 것이 현상세계인데 그 중간에는 이 중이라고, 혼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즉 그 잠재의식과 표면의식, 쉽게 말하면 관과 또 념, 또는 그 음과 양, 또는 비움과 체험, 또는 사고의 어떤 욕심과 분노, 그런 중간에서 어떤 균형을 유지하고 또 조화롭게 함으로써 이 통일이 되어져서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국선도의 그 행공법이다. 그 동작을 통해서 동작과 동작 사이에 어떤 그 빈틈이 없게 하고, 또 호흡과 호흡 사이에 어떤 그 끊어짐이 없도록 빈틈을 유지하고, 또 생각과 생각 사이에 어떤 그 틈을 잘 지켜서 하나로 이어지게 하다 보면 이러한 통일장의 이 박에 큰 어떤 하염없는 어떤 밝음과 어떤 순수함과 텅 빔과 그런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국선도의 어떤 그 행공 체계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운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균형과 조화 감각을 터득하고, 이러한 균형과 조화 감각이 체지체능이라고 하는 국선도의 그러한 것으로서 대변될 수 있겠습니다.